안녕하세요.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피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많이 나빠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 음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의사들도 실제로 권하는 간 회복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살짝 데쳐서 올리브오일에 볶아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간의 해독 작용을 강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간 수치가 높을 때 마늘 섭취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으로 먹기 부담스럽다면 다져서 볶음 요리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간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간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간이 많이 지쳐 있을 때 회복용으로 많이 추천되는 음식입니다. 얇게 썰어 샐러드로 먹거나 살짝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간 염증을 줄이고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실제로 많은 간 영양제의 핵심 성분이 바로 커큐민입니다. 강황 가루를 음식에 조금씩 넣어 조리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술로 손상된 간 회복에 좋습니다. 위에도 좋아서 속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쌈으로 먹거나 볶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 음식들을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조합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마늘, 양배추를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고 여기에 강황 가루를 아주 조금 넣어줍니다. 그리고 비트는 옆에 곁들여 샐러드처럼 먹습니다. 이 한 끼 식사가 간 해독과 간 회복에 매우 좋은 식단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단을 일주일에 34번만 실천해도 지친 간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식습관이지만 간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이 음식들을 한번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을 빼려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나요? 헬스장 등록하고 식단표를 만들고 닭가슴살을 사고 운동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3일 길어야 일주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사실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는 순간 에너지가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시간은 놀랍게도 식사를 한 뒤 약 14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활 패턴입니다. 밤 10시, 11시에 간식을 먹고 아침 7시쯤 다시 식사를 합니다. 이러면 지방을 태울 시간이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이 계속 붓고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힘든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물이나 차, 블랙커피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자연스럽게 14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몸은 드디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이 방법을 실천하면 첫날은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고 셋째 날부터는 배가 눈에 띄게 들어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체중이 확실히 줄어들고 2주 정도가 지나면 뱃살과 붓기가 크게 사라집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요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지방을 태우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이 비만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도 바로 저녁 식사를 끊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운동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 시간을 비워보세요. 이 한 가지 습관이 다이어트의 대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아침마다 뭐 먹을지 고민될 때가 있나요? 저도 한동안 아침에 뭘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토마토를 매일 한두 개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토마토? 그냥 흔한 채소 아니야?
하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따라 해보니까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피부와 에너지였어요. 아침에 먹으면 하루가 상쾌하고 피부톤도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이었죠.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라이코펜이 많아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도 예방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유지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 고민 있는 분들에게는 아침에 토마토 한 2조각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심장 건강에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토마토 속 칼륨과 라이코펜 덕분에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끔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했는데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서 그런 증상이 줄었어요. 작은 습관이지만 건강 관리에는 꽤 큰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토마토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생토마토를 과하게 먹었다가 속쓰림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토마토는 산도가 조금 있어서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은 조리해서 먹거나 소량 섭취하고 있어요. 훨씬 부담이 없더라고요. 또 한 가지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입술이나 목이 가렵거나 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조리해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칼륨 함량이 높아 심장 건강이 약한 사람은 과다 섭취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당분도 조금 있어 당뇨 환자는 적정량을 지켜야 해요. 즉 대부분 사람에게는 안전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할 점도 있다는 거죠. 활용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으로 먹기 샐러드, 샌드위치, 조리해서 먹기 스튜, 파스타, 구운 토마토, 주스나 스무디로 다른 과일과 함께 먹기. 특히 조리할 때 올리브오일과 함께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알고 조금씩 조절해서 먹으면 토마토는 심장, 피부, 면역력, 다이어트까지 챙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슈퍼푸드예요. 저처럼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토마토를 활용한 간단하고 맛있는 건강 레시피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합니다. 주말에 쉬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비타민이 부족한가? 하지만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은 생각보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혈당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 달달한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면이나 밥을 급하게 먹습니다. 오후에는 또 당이 당깁니다. 그때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혈당이 급락하면 몸은 비상상태로 들어갑니다. 집중력은 흐려지고 눈은 무거워지고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또 단 걸 찾습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면 몸은 계속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많이 일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혈당이 널뛰기를 해서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을 보고 잠들기 직전까지 빛을 쬐입니다.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깊은 잠을 거의 못 잡니다. 겉으로는 7시간을 잤지만 몸은 3시간에서 4시간 잔 것처럼 느낍니다. 이 상태가 몇 달만 지속되면 몸은 만성피로 모드로 고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아침에 단 음식 대신 단백질을 먼저 먹습니다. 둘째, 점심 이후 단 간식을 줄입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이 3가지만 바꿔도 일주일 안에 몸이 달라집니다. 피로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몸이 잘못된 리듬에 묶여 있었을 뿐입니다. 피곤함은 참는 게 아니라 원인을 끊어야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에너지를 빼앗는 습관 하나만 끊어보세요.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단 음식을 줄이면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설탕보다 간과 혈관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을 우리가 거의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설탕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입니다. 탄산음료, 과일주스, 이온음료, 달콤한 커피 음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액상과당은 포도당과 다르게 몸에서 바로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간에서 곧바로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음료들을 자주 마시면 지방간이 빠르게 진행되고 간 수치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생긴 사람들 중 이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에는 아질산염과 각종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에서 해독해야 할 물질들인데 자주 섭취할수록 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간이 계속 해독 작업을 하다 보면 점점 지치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튀김류에 사용되는 기름은 높은 온도에서 산화되면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산화된 기름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배달 음식이나 오래된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은 간 건강에 더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과자와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남는 당이 결국 간에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방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간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술과 설탕이지만 사실은 이런 음식들이 훨씬 더 자주, 더 많이 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고 가공육 대신 삶은 고기나 생선을 선택하고 튀긴 음식 대신 굽거나 찐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흰빵이나 과자 대신 현미, 고구마 같은 자연식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간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간과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겠죠. 그런데 의외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단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간이 해독을 하고 세포가 재생되고 면역력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6시간, 7시간 자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비싼 보약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먹는 식사입니다. 브로콜리, 마늘, 양배추, 계란 등 푸른 생선 같은 음식은 간과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액상과당 음료, 튀긴 음식, 가공육, 밀가루 음식은 몸을 빠르게 지치게 만듭니다.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운동을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건강과 면역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몸 전체를 살리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잠, 음식, 걷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병원 갈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만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밤에 스마트폰 보다가 생각보다 훨씬 늦게 자는 날이 많으신가요? 오늘만 늦게 자야지가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늦게 자는 습관은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면 간의 회복과 해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들은 세포 회복과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늦게 자게 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피부가 푸석해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혈관과 혈당에 나타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자는 습관이 계속되면 살이 쉽게 찌고 뱃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피로에도 몸이 크게 반응합니다. 집중력과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뇌가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일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하면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잠자는 시간만 바꿔도 몸이 회복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늦게 자는 습관 생각보다 내 몸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면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